그럼 조금 더 기다려야지 하는데요. 아직까지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2023년 초에 전문가들이 어떤 전망을 했냐면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전망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연구기관들이 얘기하는 전망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전망들을 완벽한 미래를 확증했다라고 판단하거나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1월 달인가도 이 유사한 방송과 영상들을 지금보다 더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건사년에서 2023년도 하반기를 전망하면서 하반기의 집값은 0.7%, 그 다음에 전세값은 2%가 하락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 신문에서 조금 자극적으로 한 겁니다. 왜냐면은 집값이 0.7%가 떨어지고 전세값이 2%가 하락할 것인데, 근데 요런 집값의 하반기에 대한 하락 전망은 있지만은 하락폭은 둔화될 것이라고 냈지만은 이 둔화될 것이라는 걸 빼버리고 그냥 요렇게 낸 겁니다. 예, 요렇게 낸 겁니다. 낸 건데 일단은 하락 전망을 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전세값도 6% 하락에 이어서 하반기에는 2%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랑 연결되는 게 이런 신문이죠. 역전세난 버티지 못하는 집주인들 하반기에 급매물 내놓을까? 그러면 이 급매물이 나오면서 집값의 하락을 또 유도할 것이다. 뭐 이런 논리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저번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전세가는 이제 해결될 문제가 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물건은 계속 전세값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고요. 신규로 낸 물건들 중에서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들이 오르면서 2020년 6월, 그 다음에 2021년 6월이죠. 2020년 6월부터 오르다가 2021년도는 6월 정도가 거의 극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도 6월이 지금 이제 역전세가 나면서 가격들이 많이 둔화된 걸로 집을 이제 좀 던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규 물량입니다. 신규 물량 한 40% 정도 됩니다. 40%. 요것들이 이제 소진이 되는 시기가 올 하반기랑 상반기라서 분명히 역전세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버티지 못하는 집주인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은 거래량도 동시에 늘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풀리기 때문에 이번에 7월 달 정도 되면은 전세 대출 반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좀 정부에서 도와주는 부분도 있죠. 이런 규제로 거래를 활성화하는 부분들도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뭐 공포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저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견뎌야 되는 부분이 있고 피해자는 있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극복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극복을 했습니다. 저도 극복을 했고, 저는 상반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역전세 때문에. 근데 하반기 거는 맞췄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이제 4년이 지나고 한 번 더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겨서 저는 이번에 그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한 것들을 올려받아서 이번에는 올해는 이제 거의 이제 제 물건들은 한 4개 정도의 물건들은 다 이제 넘어가는 게 되는 상황이 이제 된 거죠.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편집장님도 마찬가지고 시세를, 역전세를 맞다로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진단을 해가지고 내니까는 이게 진짜 거래가 없는데 거래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략을 잘 못 가져가면요, 피해적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전략을 가져가면 역전세는 해소될 수 있는 게 50%는 넘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전망이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시에 하반기에는 전망이 안 좋다라고 건사년에서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정확하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사년에서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2021년도 전망을 했죠. 수도권이 0.7%, 지방이 0.3%, 전국이 0.5%가 하락이 예상된다라고 건사년에서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았나요? 예, 틀렸거든요.
그리고 2022년도에도 건사년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이렇게 상승 전망을 했습니다. 2022년도는 크게 2% 상승하고 전세시장 6.5% 상승하고 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다 틀렸습니다. 전부 다 틀렸습니다. 왜 이런 틀리는 현상이 나오냐면요. 현재의 공포라든지 현재의 상승이라든지 현재의 하락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크게 작용을 해서 전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의 변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현재에 있는 어떤 어려움을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하거나 현재에 있는 어떤 상승의 추이를 담고 예측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기관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2023년 초에 전문가들이 어떤 전망을 했냐면요. 2023년도 초에 올해는 가격이 하락이 95%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승은 5%밖에 안 됐고요. 초에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도 96%가 하락 전망을 하고 상승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등 시기는 2024년도가 제일 많았죠. 이걸 보면은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틀렸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들이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단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생각해야 될 문제가 2024년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요. 2023년도에 집을 사는 게 맞습니다. 2024년도에 저점을 가까이 갔을 때 사야지 하고 하면요. 이미 내가 그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이거를 올라가는 시기에도 용기 있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서 볼 건요. 전문가든 아니면은 여러 연구기관이든 우리가 현재를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추이하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틀린 거라고 할지라도 2024년도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예측을 하면요. 지금이 저점인 겁니다. 지금 집을 사는 게 맞습니다. 무주택자는. 그래서 제가 지금 얼마 전에 부산 영상에서 계속 욕을 또 먹고 있는 게 저보고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집 사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큰일 난다고 사기꾼이라고 뭐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는데 저는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 추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추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우선은 이렇게 전망들은 틀릴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전망들을 100% 확증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거래량이 늘거나 미분양이 줄어들거나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느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면은 이거는 시장이 뭐 2, 3년 동안 하락한다의 전망보다는 이 추이에 맞는 그리고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퍼지지 않은 지역들을 찾아가지고 그 지역을 조금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들이 가장 현명한 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갈아타기를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무주택자들은 그런 전략을 쓰셔도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도 하죠. 거래량들이 조금은 주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생각되는 물건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조금 더 기다려야지 하는데요. 만약에 가격들이 저항선이 생겨서 둔화되는 시점들이 생긴다고 하면요. 그때도 기회가 됩니다. 그 저항선이 또 과거의 가격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멈춰 있는 거거든요. 멈춰 있을 때도 괜찮습니다. 멈춰 있으면 관심이 없는 거고 사람들이 조금은 그리고 이 멈춰 있는 것들은 나중에 가격들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분명히 갈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기회로 생각하시는 것들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전망을 100% 확증하지 말자. 전문가 그다음에 연구기관 이런 데서는 잘 맞지 않는다. 예, 잘 맞지 않는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자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